그리고 너무 완벽한 교통 환경을 이제 갖추게 되었잖아요. 완벽하다기보단 좀 복잡한 거 아닌가요? 복잡하다기보다는 완벽한 거죠. 아이, 저 정대우가 한 명뿐이라 어떤 소중한 것처럼 말이죠. 아, 소중하죠, 정대우. 진짜 안 소중해 보이시는데요? GTX B 노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수도권 서남부와 동북부를 잇는 82.8km의 광역 급행철도 노선입니다. 대우건설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는 정대우의 핫이슈. 안녕하세요, 정대우입니다. 교통과 부동산,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오늘은 수도권 교통혁명이 불러올 공간혁명과 그에 따른 부동산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담당자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주택건축사업본부 주택건축사업관리팀에서 빅데이터 시장 예측을 담당하고 있는 조영광 과장이라고 합니다. 아니, 저 유튜브에서 과장님 영상 많이 봤어요. 빅데이터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로 완전 유명하시잖아요. 네, 너무 얼굴을 조금 들이대시니까. 유명하시잖아요. 아니, 뭐 완전까지는 아니고 조금 유명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아니 촬영도 촬영인데 제가 따로 여쭤볼 게 조금 많거든요. 그럼 이따가 좀 뒤에서 저랑 이렇게 좀 토크토크 좀 괜찮으세요? 얼마 전에 제가 수도권 광역철도 GTX B에 대해서 토목 민자사업팀 이경무 과장님과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GTX로 인해 수도권에서 서울로의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다 보니 접근성도 좋아지고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거라 들었어요.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입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통, 특히 철도, 부동산에서 영향이 매우 큰데요. 우리가 그래서 푸르지오를 분양할 때도 여러 가지 교통 호재들이 있지만 철도, 그 중에서도 GTX는 항상 저희가 셀링 포인트로 언급하곤 합니다. 이 GTX 개통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우리가 교통 호재와 또 부동산 시장을 엮어서 생각하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되는 법칙이 하나 있어요. 어떤 법칙이죠? 바로 교통 오아시스 법칙입니다. 교통 오아시스요? 아니, 교통에 물이 필요한 건가요? 정대우 과장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정대우 과장님이 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음마 아파트에 이제 거주자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밑에다가 철도가 안 그래도 많은데 철도를 또 뚫는다고 딱 얘기가 들려요. 그럼 좋을까요? 굳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음마아파트에 더 필요한 노선이 있을까요? 바로 거주자의 시선에서는 너무나 많은 철도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뭐 수도권 북부나 경기 외곽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을 빨리 하게 해주는 철도가 개통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음마 아파트의 거주자분과 수도권 외곽에 사시는 분들의 반응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런 교통 황무지 같은 곳에 오아시스처럼 GTX가 시원하게 확 뚫릴 때 그때 바로 교통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GTX를 노선별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크게 GTX는 A, B, C 노선이 1기다, D, E, F 노선이 2기다. 1기와 2기로 나눠 생각하시고 GTX 1기는 이미 일부 개통이 됐고요. 착공 가시권에 들어왔다 라고 할 수 있고 2기는 바로 내년에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A 노선 같은 경우는요, 파주 운정에서 삼성역을 거쳐서 동탄까지 연결되는데요. 이미 개통한 수서 동탄에서는 원래는 1시간 반이 걸렸어요. 근데 이게 심지어 20분으로 단축이 됐다고 하니까 거의 3분의 1로 단축이 된 상황이죠. B 노선은 인천 송도 서쪽에서 서울을 지나서 남양주 마석을 잇는 노선이고요. 올해 착공을 한 다음에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 노선, 양주 덕정에서 수원, 안산, 상록수까지 연결되고요. 2028년에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D, E, F 노선은 지난 1월에 신설안이 공개되었습니다. B 노선은 김포, 인천에서 강남을 지나서 남양주와 원주까지 연결이 되고요. 이 노선은 인천부터 남양주, 덕소, 마지막으로 F 노선은 수도권 외곽을 삥 순환하는 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말이죠, 이 정도 교통망이 완성이 되면 정말 공간혁명이라는 말이 현실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GTX의 수혜를 받는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과장님? 앞서 교통 오아시스 법칙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광역철도의 어떤 끝단 지역을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GTX A는 파주 운정, 그리고 끝인 동탄, B 노선은 송도, 그리고 남양주, 그리고 남북으로 있는 C 노선은 의정부, 오산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철도의 영향력을 보기 위해서는 역세권 단지의 시세 흐름을 보면 되는데요. 운정 신도시 센트럴 푸르지오 9평, 그러니까 34평이 6억에서 현재 7억까지
약 16% 상승했다. 동탄 2 신도시 같이 시범단지 같은 경우는요. 네. 구평이 입주 후에 8억이었던 것이 현재는 16억. 2배가 올랐습니다. 2배요? 네. 장난 아닌데요?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 궁금하다면 GTX 개통으로 인한 수혜는 주택가격 상승만 있을까요? 아니 뭐 다른 수혜는 좀 없나요? GTX 한다고 GTX만 짓는 게 아니에요. 역만 짓는 게 딸랑 짓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복합 환승 센터로 지정된 GTX가 여기 있어요. 철도, 그리고 버스, 택시, 그리고 퍼스널 모빌리티 같은 다양한 교통 환승 체계뿐 아니라 상업시설, 업무시설까지 추가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상권과 일자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과장님 아까 각 노선별 수혜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수혜 지역에 해당하는 푸르지오 단지들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물론 있습니다. 와우. 예, 먼저 진도가 가장 빠른 GTX A 수혜 단지로는요. 이번 2기 GTX 발표할 때 연장이 확정된 도시가 있어요. 바로 어디냐? 어디죠? 평택시. 평택시에 지제역 푸르지오 엘리아츠가 있는데요. 여기서 단지명이 붙어있는 지제역이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이미 SRT, KTX 1호선이 개통되어 있어서요. 네. 여기다 더해가지고 GTX까지 개통되면요. 역세권 부자 단지가 될 전망입니다. 그럼 살 거면 지금 사야 되는 거네요, 평택에는. 안 사면 바보죠. 교통 오아시스 법칙. 가장 강력하게 발현될 GTX-B. 어디입니까? 부천의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 그리고 여의도의 공작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다시 태어날 서밋 더 블랙 에디션, 그리고 용산의 용산 푸르지오 서밋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어디서 많이 들었던 단지들 같은데 말이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은요, 단지 반경 500m 내에 지하철 1호선 송내역과 중동역 역세권 단지로 이제 완판을 거의 앞두고 있습니다. 네, 용산의 랜드마크인 용산 푸르지오 서밋도 빼놓을 수 없죠. 이 용산역과 신용산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지하철 1호선, 4호선, 중앙선, KTX, 이어 GTX-B 노선에 용산역이 또 포함됐어요. 그래서 너무 완벽한 교통 환경을 이제 갖추게 되었잖아요. 완벽하다기보단 좀 복잡한 거 아닌가요? 복잡하다기보다는 완벽한 거죠. 창과 방패 같네요. 다음은 압구정보다 진도가 빠른 바로 여의도 재건축 단지 서밋 더 블랙 에디션입니다. 여의도 재건축 1호 시공사가 바로 어디다? 대우건설! 대우건설입니다. 그래서 푸르지오 위상을 서울 위에 서울에서 드높였다. 그렇다면 GTX-C의 수혜 단지는 어디가 있을까요?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과 또 완판을 앞둔 의정부 푸르지오 클라시엘이 있습니다. 의정부 푸르지오 클라시엘은요, GTX-C 노선 의정부역 이용이 가능한데요. 마침 이게 또 2027년 12월에 우리가 입주가 예정돼 있거든요. 네. 근데 GTX-C가 언제 개통되느냐? 네. 입주한 바로 다음 2028년. 우리를 이런 걸 뭘로 부르냐? 교통안심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의 수혜 단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이 있는데요. 기존에도요, 원주 종합버스 터미널, 네. 그리고 KTX 원주역 등이 가까워서 서울을 비롯한 광역으로의 접근성이 되게 좋았는데요. 그쵸? 여주에서 원주 복선전철 사업도 예정되어 있어가지고요. 서울, 강남, 특히 판교까지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대우건설 푸르지오 파이팅! GTX가 수도권 교통의 혁명이라면 서울 동부권 주민들의 교통혁명이라고 불리는 사업도 있죠. 대우건설이 주관해서 곧 착공을 앞두고 있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입니다. 과장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건설이 사업 주관사로 참여하고 있는 SOC 사업으로서 성북구 석관동에서요,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까지 연장하는 것인데요. 무려 10.4km 구간의 왕복 4차로 규모의 대심도 터널 공사입니다. 이 지하화 사업이 추진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서울 동부권 주민들의 핵심 도로이자 무려 320만 인구가 강남으로 내려오는 주요 통로입니다. 그렇게 상습 교통 정체 구간이기도 한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되었고 서울 동북부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차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교통체증 때문에 힘들었는데 빨리 사업이 시작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2015년 대우건설이 서울시의 BTO 방식으로 최초 제안했고요. 23년 3월 동서울 지하화 도로 주식회사와 서울시가 실시 협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곧 착공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2029년 하반기에 완공 예정입니다. 이 현실화가 되면 강북권, 강남권 이동 시간이 대략 얼마나 단축이 되는 건가요? 월릉에서 강남까지 30분이 걸리던 이동 시간이요. 네. 10분대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의 수혜를 받는 푸르지오 단지도 있을까요? 근본에 분양하는 장위 6구역을 재개발한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가
바로 동부간선도로 서측에 붙어 있어가지고요.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됩니다. 이 수혜를 받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우리가 경제 상품의 가치를 따질 때는 희소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이, 저 정대우가 한 명뿐이라 어떤 소중한 것처럼 말이죠. 아, 소중하죠, 정대우. 진짜 안 소중해 보이시는데요? 소중합니다. 장애 뉴타운은 약 2만여 세대가 계획되어 있고요. 강북에서 찾아보기 힘든 평지 뉴타운이라서요. 희소 가치가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하반기 부동산 전망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거래량은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시장이 회복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미분양이 리스크가 있다. 상반된 시그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볼 때 가장 좋은 케이스는요. 거래량이 지금처럼 계속 회복되고요. 미분양이 위험선인 8만 원을 넘지 않으면서 유지가 되는 경우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케이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하기 전에 질문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부동산이란?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담겨있는 보물상자이자 배움의 장. 과장님에게 푸르지오란? 푸르지오란 나를 먹고 살 수 있게.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핫한 이슈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주목! 지금 바로 댓글 이벤트에 참여해주시면 추첨을 통해 20분께 조영광 과장님의 저서 빅데이터가 찍어주는 부의 정점을 선물로 드립니다. 모두들 빅데이터로 보는 주택시장의 대전망 궁금하시죠? 지금 당장 이벤트 참여하러 고고!